안녕하세요. 통계청과 슬기로운 통계 생활이 만나는 날이 오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은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 코시스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아 타이디버스 패키지를 이용한 전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 URL 주소인 https://kosis.kr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이 아기자기하군요.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는 네이버나 다음처럼 데이터와 관련한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는 통계 관련 포털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것 있을 때 네이버에서 검색하죠. 분석을 하면서 통계 자료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코시스 들러서 검색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통계청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카테고리를 제공합니다. 이 중에 저희는 인구 카테고리를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인구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또 세분화된 카테고리가 정말 많더군요. 인구 동향 조사 카테고리에 출생 섹션, 그리고 제일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시, 군구, 성월별 출생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한 이유는 1년 중에 여러 달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나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달이 있을까? 갑자기 궁금했었습니다. 데이터를 선택하시게 되면 화면처럼 실제 데이터 조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위쪽에 보시면 데이터를 기간별로 필터링 하거나 간단한 분석 변수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편리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뉴 중에서 첫 번째 버튼인 시점 탭을 누르면 월별 혹은 1년 단위 데이터를 최근 5년, 10년 이렇게 편리하게 필터링을 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월별로 신생아들이 얼마나 태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수록된 자료 전체인 199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모두 받았습니다. 제일 위쪽 관측지를 클릭을 한 후에 쭉 스크롤 내려서 제일 밑에 있는 자료를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니까 전체 선택이 되더군요. 적용을 누르고 총 15,552셀의 내용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연도 정보가 오른쪽으로 쭉 펼쳐진 소위 와이드 형태의 데이터라서 행렬 전환 기능을 사용해서 연도 정보를 행에 위치하도록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결과 데이터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설정을 끝마치고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보면 여러가지 다운로드 형식이 제공되더라고요. 특히나 엑셀로 다운받았을 때 셀 병합을 풀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파일이 다운받아질 거예요. 다운받은 파일의 이름을 보니 시군구 성 월별 출생 이렇게 되어 있고 xlx라고 하는 파일이 다운이 받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그냥 이 뒤에 쪽을 그냥 날려놓은 거예요. 이 상태로 저장을 한 게 보시고 있는 저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통계청 코시스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고 이 파일을 R에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먼저 getwd 함수를 사용해서 현재 워킹 디렉토리가 렉처 노트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파일 탐색창에 보이는 이 폴더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렉처 노트 아래에 데이터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 파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현재 폴더 안에 있는 데이터 폴더 아래에 C09 성월별 출생 XLSX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파일 경로를 설정을 해두고 데이터가 들어있는 파일이 CSV 파일이 아니라 엑셀 파일이라서 엑셀 파일을 읽어낼 수 있는 read 엑셀 패키지를 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워볼 타이디버스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의 경로를 설정을 해주고 엑셀 파일을 읽어올 수 있는 함수인 read 엑셀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birth df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birth df라고 하는 여기에 코시스에서 봤던 데이터가 잘 들어와 있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지금 현재 이 티블의 이 화면을 보면 864 곱하기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뜻하는 게 뭐냐면 현재 864행이 있고 20열이 있는 사각형 데이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birth df라고 하는 변수에 디멘션을 알려줘 라고 하는 이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864 20 크기를 반환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라고 하는 이 연산자는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에다가 넘겨주되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왼쪽의 것을 넣어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dim 한 다음에 birth df 라고 하는 이 함수를 실행시킨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크기를 알아봤고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view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엑셀에서 봤던 형태의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보여주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시점 항목이에요. 시점 항목을 보시면 첫 번째는 1997.01, 즉 1997년 1월을 의미하는 값이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명수가 있습니다. 신생아 명수인데 얘가 잘 보면은 요 밑에 나오는 두 줄, 남자 신생아 수, 여자 신생아 수, 이 두 개의 항목을 더한 값이 63,268이라고 하는 숫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1997.01이라고 하는 시점은 다음 나오는 요 세 개 항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다 걸려 있는데 아까 병합됐던 것이 풀리면서 이렇게 NA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뭐였냐면 각 월별로 출생아 수가 몇 명이 태어나는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사실은 이 남자아이가 몇 명이 태어났는지 관심이 없어요. 여자아이도 마찬가지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총 몇 명이 태어났는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즉 이 NA가 해당이 되는 행들은 날려버리고 싶은 데이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성별 출생 데이터 정보는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몇 명이 태어났는지가 관심이 있지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이런 지역별로 몇 명이 태어났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의 지역 칼럼들도 다 없애버리고 싶다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만 빼오기 위해서 tidyverse의 기본 동사 5개를 사용하면 잘 걸러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birthdf에 총 몇 개의 NA가 있는지를 한번 세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birthdf라고 하는 데이터를 isNA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넣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864by 20짜리 사각형이 반환이 되는데 각 자리마다 데이터의 정보가 비어 있으면 true, 채워져 있으면 false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시점에 제일 처음에는 199.01이라고 하는 이 값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 NA가 2번 반복이 되는데 NA인 곳에만 true가 딱 반환이 되는 그런 사각형 매트릭스가 반환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리고 열별로 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에 해당하는 false와 true를 다 더해주고 그 다음에 항목에 해당하는 false, true를 다 더해주는 겁니다. 열별 썸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시점에는 576, 나머지 칼럼에 해당하는 썸들은 다 0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이 데이터에 지금 NA가 시점 칼럼에만 있고 총 576번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NA가. 왜냐하면 아래서는 true는 1로 처리가 되고 false는 0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olsum isNA _df를 사용하면 내 데이터에 지금 NA가 몇 개 있는지 칼럼별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 이 시점 칼럼만 $사인을 사용해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앞에 6개만 보여줘 라고 하는 게 이 헤드 함수죠. 그래서 1997.01 그리고 NA 값 있고 NA 이러한 패턴을 반복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구나 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isNA 시점만 집어넣게 되면 false, true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true, false를 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반대로 바꿔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다가 느낌표를 붙입니다. 이 느낌표를 붙이면 부정의 의미가 돼서 false인 애는 true가 되고 true인 애는 false가 되는 그런 신기한 마법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느낌표를 붙이면 어떤 게 좋냐면 값이 채워져 있는 곳에만 true가 이제 반환이 되게끔 되겠죠. 이걸 사용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각 행 중에 NA인 애들만 빼고 값이 있는 행들만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필터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필터라고 하는 함수는 조건에 맞는 행을 걸러줍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사용한 조건은 뭐냐면 isNA 시점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느낌표 isNA 시점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조건의 논리값이 true인 애들만 골라주는 겁니다. 값이 있는 곳에서만 true를 뱉어내기 때문에 값이 있는 true 애들만 쭉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개명 항목만 쭉 걸러서 나오게 된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지역 관련 칼럼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는 시점 칼럼, 전국 칼럼 이 2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고 싶은 겁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함수가 있죠. select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 select라고 하는 함수는 열을 선택하는 함수예요. 이만큼을
돌리면 총 명수만 뽑은 행만 걸러낸 데이터가 나오고 그 데이터를 다음에 나오는 파이프를 통해서 select 함수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행이 걸러진 데이터 중에서 시점과 전국 칼럼만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바로 select 시점 전국이 의미하는 겁니다. 요만큼을 이렇게 돌려보게 되면 행만 싹 골라진 상태에서 시점열과 전국열만 골라지게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select는 필터로 총계 정보만 뽑은 데이터를 파이프 연산자로 넘겨받아서 시점 정보와 전국 칼럼만 선택을 해서 뽑아주는 효과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시점 칼럼을 한번 보면 불만인 게 있죠.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연도 정보가 있고 오른쪽에는 월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한 칼럼은 따로 월 칼럼을 나타내도록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월별로 출생아 수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점 칼럼의 연도 정보와 월 정보가 합쳐져 있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칼럼에 있는 정보를 쪼개주는 separate 동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separate 동사는 칼럼 정보를 나눠주는 동사인데 이만큼까지 저희가 했어요. 이 데이터를 파이프를 통해서 다시 separate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separate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데이터를 받아서 시점 칼럼을 into 연도와 월 정보로 나눠줘 라고 하는 것입니다. separate into라는 게 A separate into C 그러면 A를 C로 나눠라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시점에 있는 정보를 연도와 월로 나눠줘 명령을 해서 돌려보게 되면 1997 그 다음에 01 연도와 월 정보가 따로 칼럼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앞에서 저희가 이만큼 돌렸을 때 팁을 데이터를 birth underbar df에다가 다시 저장을 해 둡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birth underbar df에는 연도와 월이 나뉘어진 데이터가 설정이 되어 있겠죠. 자,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각 월별로 몇 명이 출생했는지 매년 월별 출생 신생아 수 숫자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죠. 이게 1997년 1월도 있지만 그 다음 해인 1998년 1월, 1999년 1월 쭉 해서 2020년 1월까지 있으니까 걔네들을 다 평균을 내야 되는 거예요. 월별로. 그거를 가능하게끔 해주는 동사가 바로 summarize 동사입니다. 이 summarize 동사는 데이터의 정보를 요약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birth underbar df에 있는 데이터를 나는 월이라고 하는 칼럼을 기준으로 그룹 지을 거야 라고 설정을 맨 처음에 해줍니다. group by 월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제일 위쪽에 이 groups 한 다음에 월 12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데이터가 앞으로 어떤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데이터를 12개로 쪼갭니다. 어떻게 쪼개냐? 이 월 칼럼에 있는 데이터가 같은 값을 갖는 애들로만 그룹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 12개의 유니크한 숫자들이 있는 거죠. 즉 1월에서부터 12월이라고 하는 이 유니크한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그룹핑을 해서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룹 바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는 정보를 요약을 할 건데 뭘 만들 거냐면 평균 출생수 항목을 만들 거고 얘는 전국 칼럼에 있는 이 숫자들 각 월별로 태어난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평균을 낼 겁니다. 근데 1997년 1월, 1997년 2월이 아니라 앞에서 내가 그룹 지어놓은 애들끼리 평균을 낸다. 즉 월별로 출생아 수의 평균을 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 바이 summarize 해서 월별 평균 출생수를 만들면 다음과 같이 각 월별 1월에는 45,155명이죠. 2월에는 39,849명이 태어나네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3월에는 43,000명. 쭉 밑에 내려가 보시면 12월, 11월, 10월에는 39,000, 37,000, 35,000 이런 식으로 평균이 구해진다라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서머라이즈를 통해서 정보를 요약할 수 있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어떤 월에 출생아가 많이 태어나는지 알아보기 불편하니까 평균 출생수 칼럼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정렬하다라는 영어 동사죠. arrange 동사를 사용해서 재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서 봤던 이 코드라면 이 데이터를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다시 넘겨주는 거예요. arrange 함수에다가. 근데 이 arrange 함수에서는 평균 출생수 칼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리를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적게 태어나는 달이 12월이네요. 36,000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제일 마지막 1월에는 45,000명이 태어나는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많이 태어나는 달이 제일 위에 왔으면 좋겠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영어에
내려가다 라는 뜻이죠. descending 함수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평균 출생수를 descending 함수에다가 먼저 넣어주고 arrange로 하면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데이터가 정렬이 됩니다. 신기한 게 1월, 3월, 4월, 2월 약간 상반기죠. 그죠? 뒤쪽에 보면은 8월, 7월, 11월, 12월이 이 뒤쪽 사이드로 나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월에서 4월까지 상반기의 아이들이 이제 하반기보다는 많이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년 넘는 자료니까 이러한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도 주장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요거를 Q플랫을 사용해서 간단히 시각화를 할 건데 저희가 마지막까지 서머라이즈로 계산했던 월별 출생수 이 데이터를 연산자를 통해서 Q플랫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X에다가는 월 정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 정보를 매칭을 하고 Y에다가는 평균 출생수를 매칭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옴이라고 하는 옵션은 내가 어떤 종류의 그래프를 그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명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한 다음에 점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의미냐면 데이터 옵션에다가 요 앞에서 파이프로 넘겨받은 이 결과값을 요 점이 찍힌 자리에다가 넣어줘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이만큼의 결과를 A에다가 넣었다 라고 하면 이 A라고 하는 것을 이 Q플랫에 요 데이터 자리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것을 파이프가 끊기지 않고 이만큼의 결과를 다음 파이프 연산자의 점 자리에다가 넣어줘 라고 코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돌려보면 이렇게 칼럼 그래프가 예쁘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X축에는 월 정보, Y축에는 평균 출생수 정보가 들어가 있고 칼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그래프가 심심해 보이니까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을 만들고 싶어요. 랩스 펑션을 사용해서 레이어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저희가 파이프 연산자를 사용을 했는데 뒤에는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했죠. 이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한 이유는 저희가 돌린 결과값이 이제는 ggplot 오브젝트가 돼서 ggplot에서는 레이어를 더할 때는 이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블 레이어를 추가를 하되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을 추가를 해주는 이 레이블 레이어를 추가를 할 거야 라고 해서 이만큼을 돌리게 되면 위쪽에 월별 신생아 출생 평균이라고 하는 것과 자료가 지금 1997년 1월에서부터 2020년 12월까지 자료라는 것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theme이라고 하는 함수 그 안에 베이스 사이즈 옵션을 조정을 해주면은 폰트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코시스 사이트에 가서 자료도 찾아보고 찾은 자료를 사용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필터링, 행열을 전환해서 타이디 데이터 형식으로 만든 다음에 다운로드를 엑셀로 받았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전처리를 타이디버스 패키지에 있는 필터 함수, 셀렉트 함수, separate, summarize, arrange 사용해서 전처리를 한 후에 퀵플랫으로 시각화까지 해보는 것을 마쳐 보았습니다. 통계청 코시스에는 다양한 데이터가 있으니 여러분만의 데이터로 오늘 배운 타이디버스 기본 동사들을 사용한 전처리를 실습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